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까지 봤고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봐. 임차인의 의무 간단히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문 몇 개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임차인의 기본이 되는 의무가 차임지급 의무일 거예요. 이때 이 차임 지급과 관련하여 약정한 차임이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지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차임 증감 청구라는 게 있어요. 증액 또는 감액 청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슬쩍 넘어가면 돼요. 임대차 목적물이 불강력적으로 일부 멸실이 돼서 임차인이 그 일부 멸실된 부분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차임 감액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임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차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차임을 언제 줄까? 약정하면 돼요. 매달 초 주기로 할 수도 있고, 뭐 보름에 주기로 할 수도 있고, 말일날 주기로 할 수도 있고, 선불로 할 수도 있고, 후불로 할 수도 있고, 차임 지급 시에 당사자가 약정하면 되고요.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급을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기억하실 게 2기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거 기억하시면 오늘 임차인의 의무 중에서 기본이 되는 차임 지급 의무에 관하여 딱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습니다. 2기상 차임을 임차인이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요때요 2기는 2회분을 말합니다. 매일 주기로 하면 이틀치를 말하고요. 주마다 주기로 하면 2주치를 말하고요. 달마다 주기로 하면 2달치를 말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하면 2년치를 말합니다. 2회분을 말하고요. 연속적으로 2회분을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통산 2회분을 연체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한 번 연체했고 올해 또 연체했어 한 번. 그래서 합의 2년치가 두 회분이 됐어. 요것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요거와 관해서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차임 지급관에서는 법정 담보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그 연체한 차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물건을 압류할 수 있고, 그걸 압류했을 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보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볼 거예요. 차임 지급원에서 이것만 머릿속에 넣자. 두 번째가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함부로 다루면 돼요, 안 돼요?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그걸 무슨 의무라 그랬죠? 선관주 의무라 그랬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조심조심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고 나서 안 쓸 때 바깥에다 방치해. 그럼 안 되죠? 잘 보관해야 돼.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죠?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면 안 됩니다.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반환해야 돼요.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 외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조심조심 다뤄라, 잘 보관해라, 나중에 물건을 반환해라, 그리고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하라, 이런 의무가 있고요. 아까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임대인한테. 근데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는 건 누가 먼저 알아요? 임차인이 먼저 알죠. 따라서 임차인은 알려줘야 돼요. 통지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이 수선하러 왔어요. 수선하다 보면 그 수선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 괜찮다고 이 정도 하자는 내가 버티고 쓰겠다고. 임대인이 수선을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임대인이 수선하러 왔는데 임차인이 그 수선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 내가 물건 못 쓰니까 안 된다. 지금 하지 마라. 라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참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수인 의무라고. 참을 숫자 참을 인자입니다. 참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하여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의무가 추가적으로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의무예요. 별거 없죠, 임차인의 의무? 핵심이 차임지급 의무일 거고요. 그 차임지급 의무와 관해서 이기상 차임연체 정도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해요. 첫 번째 권리가 임차권입니다. 근데 임차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채권이라 그랬어요. 즉 임차권은 임차인이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그랬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기 따위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임차권은 채권이다.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임차인은 뭐가 있다?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이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렌터카가. 고치는 게 뭐예요? 필요비예요. 고치는 게 뭐라고? 필요비. 그런데 렌트를 했는데 썬루프가 없어. 내 돈으로 썬루프를 달았어. 차값이 좀 올라가죠? 안 올라가나? 올라가죠. 우리 썬루프 특히 파노라마 같은 거 옵션 추가하면 차값이 올라가요. 이렇게 목적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합니다. 이건 꼭 수선해야 될 필요비고요. 유익비는 지출 안 해도 되는데 유익비를 지출하면 목적물의 가격이 증가할 때 그런 걸 유익비라 합니다. 어쨌든 임차인은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했던 유익비를 지출했던 둘 다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도록 돼 있어요. 야, 임차인이 지멋대로 썬루프 달았는데 그것까지 내가 돈으로 줘야 되냐?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 돼 있어. 자, 이때 필요비는 지출하고 나서 영수증 첨부해갖고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익비는요, 일단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남아 있어야 돼요. 썬루프를 달아서 차값이 한 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6개월을 탔어. 감가가 일어나서 나중에 임대차 종료를 봤더니 차값이 더 떨어졌어. 그럼 가액 증가가 현존하지 않지요. 분명히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둘 다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하겠죠. 그렇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3년 전에 가로넣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6월 가로넣기로. 어쨌든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는 수선비,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격을 올린 비용 둘 다 청구할 수 있대.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가 일단 끝나고 엔드 가액 증가가 남아있을 때, 이럴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건데 요거 하나 더 기억합니다. 요거 임의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란 건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임대인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랬고 그에 가름하여 임차인에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 수선 의무를 뭐 하는 특약할 수 있다?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수선을 누구 비용으로? 임차인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한 특약은 임차인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에요. 이 특약이 유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고 따라서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요런 식으로 지문에 나옵니다. 다음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촌스럽게 임의 규정은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다음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답이 뭐다? 비용상환 청구권. 3번이나 답으로 나왔습니다. 3번이나. 임의 규정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2가지 정도로 오늘 기억합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3번째로 임차인은요. 부속물이란 걸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합니다. 그런데 요 두 놈은 어떤 임대차든 다 인정이 되는 반면에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토지 임대차, 동산 임대차 이런 데는 인정이 안 되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만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사라 써드려야 돼.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사라. 자, 이때 부속물이 뭘까요? 뭔지 알아야 뭐 사라고 할 수 있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건물 현관문에 게이트맨을 달거나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해 놓거나 건물 현관문에 번호키를 달아놨다. 이 건물 일부일까요? 나중에 떼갈 수 있는 독립물일까요? 떼갈 수 있는 독립물입니다.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건물 일부일까요? 나중에 떼갈 수 있는 독립물일까요? 떼갈 수 있는 독립물입니다. 아하, 부속물이란 일단 건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물이구나. 따라서 이거 누구 소유예요? 임차인 소유예요. 세 번째, 저 게이트맨 같은 번호키나 에어컨 외벽에 설치한 건물 외벽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는 이걸 설치한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도 사용할 수 있죠. 무슨 특별한 용도가 있는 건 아니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 용도에 사용된다고 해요. 임대차에서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속물은 요게 3가지가 개념 요소예요. 건물과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 그리고 임차인 소유, and 다른 사람도 사용 수익 가능한, 즉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이 아닌, 임차인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 아닌 누구도 사용이 가능한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요 3가지가 부속물의 개념이에요. 요거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라가 아니고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절 못합니다. 이것도 무조건 사야 돼요. 따라서 요건이 2개가 더 필요합니다. 요런 놈들 중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거 하고요. 임대인 동의 받아서,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이 두 가지만. 무조건 다 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번호키를 설치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았거나 아예 뭐 에어컨 실력이 거치되는 임대인으로부터 돈 주고 샀거나 이런 식으로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이런 것들을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사라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강행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아까 비용 상한 채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 했어요. 이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건을 갖춘 부속물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과는 달리 이걸 포기하기로 약정하면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이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네 번째, 아까 봤던 갱신의 간접적 강제. 토지 임차인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그걸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마지막 권리,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특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각각 건물 임차인,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는 거.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없고요. 토지 임차인에게는, 건물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 같은 거 없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토지 임차인의 토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식목을 목적으로 하거나 체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서만, 요걸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모든 임대차가 아니라. 그리고 요건이 요랬었죠 아까. 요런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임차인 소유에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건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소금창고라든가 축사 따위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임차인은 뭐 할 수 있고, 먼저 뭐 하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약정갱신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이럴 때 임차인은 뭐 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거절할 수 없다. 자, 이때 좀 전에 제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좀 구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요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인정되고요. 요건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요거는 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요거는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부속물 매수권은 임대차 종료, 지상물 매수권은 기간 만료. 우리 239페이지 보면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64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임대차의 종료 시에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한 장 넘깁니다. 아까 양가라서 한번 봤었어요. 기간 만료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예전에 우리 시험 문제 중에 다음 중 부속물 매수 청구,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권을 비교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답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었었어요. 아무도 못 골랐어요. 이 문제, 이 지문도 아무도 답을 못 골랐어. 왜? 모르니까 못 고르지. 신경 써서 안 봤으니까 구별 못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종료시. 요거는 기간 만료. 같은 건가요? 다르죠. 종료 속에 기간 만료가 들어있어요. 종료가 훨씬 큰 개념이에요. 종료는 기간 만료한 종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지에 의한 종료도 있고요. 합의 해지도 있고요. 임차권 포기도 있고요. 목적물 완전 멸실도 있고요. 종료 사유는 아주 보라이어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요거는 종료, 저거는 기간 만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민법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요럴 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불사 갑과 을이 갑소유 땅에 예를 들어 식목을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서 나무를 심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땅을 빌렸어요. 을이. 그리고 그 땅에다가 건물이라든가 나무 따위를 심었어요. 즉 지상물이 있어요. 이 지상물 누구 거? 이거 누구 거? 임차인 거죠. 이런 걸 목적으로 갑소유 땅을 빌린 임차인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에 애시당초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리는 없을 거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리는 없을 거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버립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 해지 통고할 수? 할 수? 있지요.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인은 얼마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얼마가 지나면 해지가 돼요? 6달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그럼 6달이 지난 다음에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고 나무를 뽑아서 땅을 원상에 회복하여 돌려줘야 돼요. 이때 건물 같은 거 아깝죠?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겨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원래는 없어야 되죠. 민법에는 딱 요것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기간 만료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거 건물 철거 아깝다 말이지. 그래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민법에 규정된 거 하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 하나. 두 가지. 요건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고, 요건 규정이 없어. 없지만 인정돼.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상물과 관련된 것들을 쫙 판례를 보면 돼요. 이 판례가 또 더럽게 많이 쌓여 있어요. 나중에 살을 붙이고 오늘은 지상물 매수 청구 관련해서 누가 행사하는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가, 경우의 수 2개, 그리고 기간 만료와 종료 구별, 요 정도만 구별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임차인에게는 4가지 권리가 있다. 그 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3가지. 요 3가지 중에서도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판례가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요걸 나중에 처절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아까 이 소금 창고 같은 거 체험 목적으로 땅을 빌렸어요. 10년이 지났고 소금 창고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어요.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임차인은 소금 창고 사라 하면 임대인은 사야 되는데 임대인은 소금을 채취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도 사야 돼요. 그런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 요건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을 때
이 지상물이 허가받은 건지 아닌지,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 건물을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지었는지 안 받고 지었는지 등등의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라! 고 했을 때 임대인하고 소송이 붙어요. 법원에서 임대인은 저는요 소금 지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판사님 저 축사는요 다 쓰러져 가고 경제적 가치도 별로 없는데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그래도 사라. 이거는 안 사도 된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좀 많아. 그거를 살살 보셔야 돼. 네? 근데 나중에 지상물과 관련된 다툼이 많다. 나중에 이거를 좀 살살 살을 붙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차 계약의 효력입니다. 별거 없죠? 네. 임대인 권리무, 임차인 권리무. 자, 이제 5번째로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나와요. 갑소유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던 을이 기간은 아직 몇 년 남았는데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사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갑에게 찾아갑니다. 죄송하지만 기간 아직 한 몇 년 남았는데 제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좀 건물을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죠. 이때 갑 FM 뭔 개뿔 떠는 무슨 소리냐. 기간 될 때까지 못 나가. 나 보증금 못 줘. 그리고 네가 혹시라도 멋대로 나가면 그 기간 동안 차임은 내가 차곡차곡 보증금에서 깎게. 라고 하는 갑이 있을 수 있고요. 아유 사정이 그러면 할 수 없죠. 언제쯤 나가시는데 언제 나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증금 마련해 두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 착한 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새 사람 하나 구해놓고 그 사람한테 보증금 받아 나가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경우에 을이 다른 사람을 물색을 할 거예요. 병. 자, 이 건물을 임대차 하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을이 새로운 병을 물색을 해서 데려왔어. 이 병은 누구하고 계약을 할까요? 누구하고 계약을 할까요? 네, 갑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을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병이요 갑하고 계약을 했다. 임차권 양도일까요? 목적물 전대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갑과 병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예요. 갑과 병 사이에 뭐라고요? 새로운 임대차. 근데 좀 전에 새로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병이 갑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을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때 을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예요. 즉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이 자신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임차권을 팔아먹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전대차는 을이 이 물건 자체를 재임대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차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새로운 당사자, 양수인 또는 전차인 사이의 계약을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차랍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임차권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인이면서 임차권 양도인이 될 것이고요. 목적물 전대차가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전대인이 될 겁니다. 전대인. 어쨌든 이렇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을이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건 임차인의 지위를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그대로 갑병사의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갑, 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을은 탈퇴를 하고 갑, 병과의 임대차 계약 관계로 바뀝니다. 반면에 전대차가 있다면 갑, 을 간의 계약 관계와 을, 병 간의 계약 관계가 병존 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이 계약 관계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는 임대인은 개입하지 않은 채 임차인과 새로운 당사자 간의 임차권을 양도양수하거나 목적물을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하고, 이때 임차권 양도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관계에서 탈퇴하고, 전대차가 있을 때는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와 을병 간의 전대차 계약 관계가 병존하게 됩니다. 이때 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을에게 건물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건물을 잘 사용하나 가봤더니 병이 사용하고 있어요. 갑은 병 처음 보죠? 본 적 있나? 처음 보는 병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물어봅니다. 댁은 니시오. 병이 저요 임차인인데요. 갑은 나는 을한테 빌려줬는데? 인상착의를 봤더니 제가 그 을이라는 사람한테 빌렸는데요. 갑은 뛸 듯이 기쁠까요? 새로운 임차인 반갑군요. 그럴까요? 아니지.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월 100만 원에 임대를 했는데 을이라는 놈은 병한테 월 200만 원에 전대를 했어. 이 갑의 입장에서는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리죠. 내가 책을 열심히 정하니까 판사한 걸 잘 써놨어. 예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1시간에 1,000원 빌려달래. 2시간 동안 2,000원을 받고 빌려줬어.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잘 보고 있나 봤더니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 내 책이. 물어봤어. 이 책 어디서 났냐고. 저 사람한테 빌렸대. 2시간에 4,000원 주고 빌렸대. 이야. 제주도 좋지요. 이렇게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차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을한테 빌려줬더니 을이 지멋대로 병한테 다시 빌려주는 이런 경우가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동의받아라.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629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629조 있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두 번째,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항을 위반했을 때 임대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그런데 을이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 이때 629조 2항에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무효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때 갑이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갑의 자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히 전대차를 한 경우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을 간의 계약관계와 을병 간의 계약관계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존속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병은 저 물건을 사용하고 있고요. 갑은 을이나 병을 볼 때마다 째려만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해. 이런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단전대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문제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뭘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요? 무단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정리.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의 개념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동의가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임대는 뭐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동의를 받은 양도 전대와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 전대 두 가지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거다 말이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대. 을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를 했는데 두 번째, 그래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갑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와 을병 간의 전대차 계약 관계가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이 되는, 그렇죠? 불완전한 상태에서 병은 물건을 사용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요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무단전대. 갑이 을과 임대차를 했고 을이 병과 전대차를 했어요. 그런데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무단전대.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두 번째, 이 갑의 동의는 을이 병과 계약을 하기 전에 받아도 되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받아도 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는 사전동의, 사후동의를 불문. 따라서 일단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한 을은 병에 대하여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그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병은 제대로 물건을 사용식할 수 없을 테니까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의무가 생긴다. 어떤 의무? 병으로 하여금 제대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따라서 을은 갑의 뭐를 받아줘야 된다?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갑과 을은 갑이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 다만 해지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갑병 사이 관계. 첫째, 병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권리 주장 못하죠? 갑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당신 뭐요? 나 을한테 빌린 사람이요. 물건 돌려주셔. 병 못해. 라는 소리 못합니다. 이렇게 일단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는 찍소리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병이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면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 상태예요. 무슨 점유? 불법 점유 상태예요. 따라서 갑은 물건을 돌려달라. 또 그동안에 사용한 사용이익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은 병에게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요? 불법 점유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불법, 내 물건을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내 물건을 아무런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했으니까 적어도 사용한 만큼은 사용료를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갑은 병에게 물건을 직접 나에게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고 나가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을은 뭐다? 임차인이니까. 여전히 을은 임차인이니까. 첫째, 갑은 병에게 직접 자기 전에 세계 물건을 반환하고 청구할 수가 없고 빨리 을에게 갖다 주라 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차임. 그러니까 갑은 을로부터 차임을 받으면 손해는 없는 거니까 병에 대해서 따로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단전세 나올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예요. 좀 복잡하죠? 복잡해. 그래서 잊어달라 오늘은. 잊어달라. 잊어달라. 괜히 더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요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도 나중에 요것도 봐야 돼요. 특히 요 적법 전대도 최근에 잘 나와요. 요것도 더럽게 복잡해. 요거 전통적으로 잘 나왔어요. 좀 전에 맛배기로 몇 개 설명드렸어. 이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 임차권 양도와 전대도 아까 담보채명 비슷하게 한 반포기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풀다 보면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만 싹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면 충분히 맞출 수는 있어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아까 여기 서들었고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의 뜻, 임차인이 양수인과 임차인이 전차인과 임차권을 사고 팔거나 목적물을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나중에 동의받은 양도 전대와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 전대, 적법 양도 전대, 무단 양도 전대, 법률 관계를 살펴보되 적법 전대와 무단 전대를 좀 주목해서 보자. 이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양도 전대차고요. 싹 넘기면 특별법이 딱 나와. 하나만 더 해야 돼. 하나. 아니, 두 개를 더 해야 돼. 보증 권리금이 나오는데요. 일단 권리금은 나중에 상가 건물 임대차 가서 하고요. 보증금만 잠깐 생각만. 보증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임대차 하면서 보증금 많이 주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우리 민법에 전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 가면 있어요. 보증금 규정이. 그러나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수요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았지만 건물을 등기했어요. 대항력 있죠? 자, 얘가 갑에게 보증금을 1억을 준 게 있어요. 근데 갑이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한 1억 정도 빌렸어. 근데 갑이 1억을 못 갚았어. 저당권자는 경매를 넣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경매 대가에서 얘는 우선 변제 받겠죠? 예.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왜? 왜 없어? 왜 없어? 규정이 없어.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증금 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자신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있어요.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에는 없습니다. 설령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증금이 뭘까요, 이거? 뭘 보증금이라 해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줬다가 돌려받는 금전기타 물건. 이게 보증금의 뜻이에요. 민법엔 규정이 없어.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주고받는 현상을 싹 쳐다보고 대법원이 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줬다가 돌려받는 돈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줄까? 왜 줘요 이거? 왜 줘요? 임대인이 걱정하는 거 두 개. 임대인은 자기 물건을 빌려주면서 두 가지를 걱정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차임제 때 줄 거 하고 목적물을 훼손시키지는 않을까. 나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훼손시킨 다음에 야반도주했어. 그럼 임대인은 그 연체한 차임이나 목적물 훼손된 손해배상을 어디 가서 받아? 임차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미리 그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아두는 게 보증금이에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연체 차임 등 모든 손해배상을 담보할 목적으로 받아두는 금전기타 물건. 그걸 뭐라 한다? 보증금. 그래서 나중에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 충당하는 방법에 관한 민법상 대법원의 판례를 나중에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보증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이 있구나. 여기까지만.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 임차권 소멸. 임차권이 소멸했다. 즉 계약관계가 끝이 났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임차권이 소멸하는 사유 몇 가지 보세요. 사유. 가장 기본이 뭘까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임차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됐어요. 임차권이 소멸하고 합의 해지하고 등등이 임차권 소멸 사유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임차권 소멸 사유 중 해지에 의한 소멸,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든 임대차처럼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든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달 한때 해제 또는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해지에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이 기간이 뭐였었죠? 6월, 1월, 5일. 이 기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해지 기간. 이 두 가지가 있더란 말이죠. 해제는 이런 게 없는데 해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즉시 해지와, 이걸 즉시 해지라고 불러요. 즉시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게 즉시 해지야. 반면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까 뭐라 불렀죠? 해지, 통고. 그래서 나중에 임차권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 이 즉시 해지와 해지 통고를 구별하셔야 돼요. 문제가요, 아주 지저분하게 나와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다음 중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문제가. 제가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뭘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고르라는 이거. 그냥 즉시 해지되는 것은 이렇게 고르면 아주 깔끔하죠? 문제가 그렇게 하면 아주 깔끔해.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함으로써 해지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이미 구별하고 있어. 이거 4개 알고 있어. 기간 정하지 않은 거, 기간을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거, 임차인이 파산한 거, 법정 갱신된 거. 몇 개? 4개. 그러니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아요. 해지 통고 4개 쫙 깔아놓고 즉시 하나 딱 끼워놓고 골라라 말이지. 예? 고를 수 있어야 되죠? 요거 4개 외워야 돼. 다시 써드릴게요. 635조, 36조, 37조, 39조. 5개.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 정했지만 해지권 유보한 거. 임차인이 파산한 거. 민법상 임차가 법정갱신된 거. 다 해지 통고. 636조나 637조, 635조 다 조문의 제목이 해지 통고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가 되는 경우와 즉시 해지되는 경우를 구별. 됐지요? 끝.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하는데 그중에 주임법하고 상임법이 중요하고요. 그 주임법과 상임법의 기초가 되는 게 오늘 본 임대차예요. 요거 오늘 집에 가서 한 3-4번 복습 안 하시면 다음 주 주임법, 상임법 머리 뒤틀립니다. 예? 오늘보다 더 처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습을 안 하셨어도 다음 주에 임대차만은 꼭 한 2-3번 정도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